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내일장 2부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2시 35분 20초에 지금 출발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장 마감까지 55분도 채 남겨두지 않고 2부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과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종목 상담을 받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되고요. 종목명, 가격, 그리고 비중 이 세 가지 정도는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에 모두 소화할 건데요. 라이브 매매 타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많은 종목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매수 포착 타이밍이 왔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면 그 지점으로 저희가 바로 전화를 해서 매수 포착 타이밍 종목을 바로 짧고 굵게 들어보는 시간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2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시황 상황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현재 2291포인트, 2290선 위로 다시금 올라간 상황입니다. 21.39포인트 상승했고요. 0.94% 상승입니다. 오늘의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상향하는 모습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중 흐름 그래프를 통해서 쉽게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2271포인트, 고점 2293포인트입니다. 현재 포인트 2292포인트, 고점 부근까지 다시금 우상향해서 올라왔다라는 점들 체크해 보실 수가 있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의 매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239억 원. 하지만 기관이 2,306억 원이나 사고 있고요. 개인이 2,725억 원 팔고 있습니다. 개인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고점이 오면 차익 실현들이 좀 나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매매 패턴이겠죠. 수급 주체까지 확인을 했고요.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46.49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645포인트도 넘어섰습니다. 640선에 안착하면서 650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코스닥 지수 보이실 거고요.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상향 꾸준히 하면서 오늘의 고점 현재 부근입니다. 646.54포인트 현재 고점이 오늘의 현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삽니다. 강하게 사네요. 472억 원. 개인은 소폭 팔고 있고요. 기관이 425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각 원달러 환율의 흐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29원 10전입니다. 6원 70전 하락하는데요. 0.59% 하락한 모습입니다. 원화는 오랜만에 강세 흐름을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좌측에 나가고 있죠. 에머슨 퍼시픽, 카카오, 신신제약, 미래컴퍼니, 자연과 환경인데 에머슨 퍼시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머슨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남북 경협주에 관련이 돼 있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취임을 한 이후로 이틀째입니다. 그리고 제이노믹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남북 경협주들이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입니다. 뭐 개성동강 관련주들 뿐만이 아니라 에머슨 퍼시픽 같이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만한 종목들이 오늘 잘 가는데요. 7% 현재도 상승이지만 잘 보시면 고가가 37,600원, 15% 이상의 급등이 오늘 나왔던 모습입니다. 일단은 금강산 골프 온천 리조트 승인을 받아 조성에 착수했고요. 이 점들이 다시금 재개가 된다면 수익성이 다시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이 기대감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카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이전 상장 이야기가 나왔고요. 거기에 호실적까지 지금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95,700원까지 현재 상승하고요. 오늘의 고가 부근입니다. 96,000원. 일단 호실적인데 뭐 이전 상장까지 나오면서 좋은데 보니까 매출이 굉장히 좋네요.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4,438억 원, 영업이익은 82% 늘어난 38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호실적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호실적으로 잘 가고 있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 종목은 신신제약입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 명시 추진 11.22% 현재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고가는 만원대입니다.
신공장을 설립 중입니다. 어디에? 세종시에 설립 중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노력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세종시에 신공장을 설립한 신신제약이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는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급등 조회 공시 답변을 통해서 본점은 안산시 단원구에 소재하고 있다, 공약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일단은 신신제약 측에서는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무관하게 주가는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같은 경우 미래컴퍼니입니다. 1분기 실적 개선 소식이 들려왔고요. 급등합니다. 47,100원대에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고점 부근에서 미래컴퍼니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자연과 환경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가 4대강을 다시 되돌려 놓겠다, 살리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보건수의 기대감이 나오고요. 그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가는데, 자연과 환경,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이미 급등락이 이어졌던 종목입니다. 오늘 고가는 2,795원까지 올라갔었고요. 현재도 일단 윗꼬리 달고 빠지긴 했지만 10%대 급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NS쇼핑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NS쇼핑, 아비스타, 해인, BMT, 네오오토인데요. NS쇼핑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S쇼핑 같은 경우에는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액면 분할을 종전에 한 주당 가액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10분의 1로 내리면서 거래가 재개가 됐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하락세입니다. 4.71% 하락하면서 16,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익은 좋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0.49% 증가한 254억 원 실적이 나왔고요. 매출액도 8.23% 증가한 1,167억 원. 당기 순이익만 좀 감소를 했네요. 1.81% 감소한 172억 원으로 집계가 됐다라고 공시를 했는데, 일단 오늘은 액면 분할로 거래 첫날 하락하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비스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아비스타인데요. 4.56% 현재 상승이고요. 오늘의 고점은 꽤 높네요. 1,060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400억 원 자본 확충으로 신용등급 전망이 안정적으로 상향이 됐다라는 소식에 굉장히 또 주가가 잘 가는데, 기존에는 부정적이었는데 현재 안정적으로 올라가면서 투자할 때도 굉장히 또 이득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인입니다. 해인 같은 경우에도 자연과 환경과 비슷한 논리입니다. 4대광 복원 수혜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다가 상한가가 살짝 풀리긴 했는데, 현재도 상한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종합건설기계 업체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BMT입니다. BMT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신정부의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그 정책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윗꼬리 대고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고점은 5,100원, 현재는 4,860원, 4.863%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살펴보도록 하죠. 네오오토입니다. 네오오토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 위에 기대가 올라온 겁니다. 오늘 상한가에 이미 진입해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서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신재생 에너지, AI, 3D 프린팅, 산업로봇 등 핵심 기술 분야에 집중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오오토 오늘 상한가에 직행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현재 시각이 2시 43분 18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조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미스터 홈런왕 이정남. 애널리스트보다 뛰어난 종목 분석가 김진석.
자, 오늘 시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열려 있습니다. 하단에 문자번호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 상담 남겨주시는데요. 종목명, 가격, 비중 이 세 가지 정도는 꼭 적어주셔야 원활한 상담 그리고 정확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자, 함께 하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명동지점의 이정남 대리,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바로 또 종목 이야기 들어가면서 상세하게 설명 들어보도록 하죠. 이정남 대리부터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으로 마크로젠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마크로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유전체 분석을 하는 업체고요. 그에 따라 서비스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기존에 뭐 장비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타사 대비해서 굉장히 좀 서비스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제약바이오 섹터 부분에 이제 센티멘털 개선되고 있다라는 추이를 지켜본 결과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실적을 찍어주고 있다. 때문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센티가 개선될 수 있다라고 하면 동사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작년도에 좀 주가가 좀 좋지 못했습니다. 관련 법안 개정이 조금 지연이 됐었고, 그리고 관련 법안이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는 좀 좁은 범위 내에서 관련 법안이 개정이 되면서 주가가 좀 강한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차트 잠깐만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마크로젠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해서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그때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27,000원 선은 깨지 않는 것이 좋다. 27,000원은 손절가 라인으로 잡고 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순간 27,300원까지 좀 하락이 나왔다가 이후에는 좀 추세적으로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향후에 어차피 올해 상반기, 빠르면 상반기, 늦으면 하반기까지 관련 법안이 개정이 될 것으로 좀 기대가 좀 되고요. 따라서 올해 매출은 한 1,000억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관련돼서 작년에 좀 실적이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바람에 그걸로 좀 주가의 하락을 좀 거세게 만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동사같이 좀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좀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매출의 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가, 매출의 증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되면 수익성은 자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 구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 가담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4만원, 손절가는 전에 말씀드렸던 27,000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에이티젠이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에이티젠도 마찬가지로 최근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의 센티멘터 개선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NK뷰 키트라는 제품을 개발을 해서 이 제품을 가지고서 건강검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성장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인간의 몸에는 NK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NK세포라는 것은 면역력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세포인데요. 그 세포를 측정을 해서 면역력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판단을 한 후에 질병을 진단을 하는 제품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NK뷰 키트를 가지고서 캐나다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부터는 국내까지 제품을 보험에 등재를 시켜놨고요. 그래서 건강보험 시에 보험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그전에는 뭐 내시경이라던가 이런 좀 불편한 건강검진을 좀 이루어졌었다라고 하면 향후에는 NK뷰 키트를 통해서 좀 더 간편하고 저렴한 건강검진으로 좀 바뀔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최근에 좀 국내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건강보험 등재에 따라서 매출이 증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NK뷰 키트 같은 경우에 현재는 뭐 대장암 쪽 진단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다른 쪽 암으로까지 좀 진단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가격 전략은 현재가 매수, 그리고 32,000원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는 목표가 45,000원, 손절가 32,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영풍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영풍 같은 경우에 좀 주가가 좀 비쌉니다. 95만원대에 있는 주가라서 개인 투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접근을 많이들 안 하시는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요. 고려아연을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뭐 아연 가격 때문에 주가가 좀 안 좋았던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아연 가격이 좀 반등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업에서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영풍 같은 경우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전체 매출, 연결 매출에서 한 60%는 IT 자회사들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IT 자회사 같은 경우는 뭐 인터플렉스, 코리아 서키트, 뭐 시그네틱스, 그리고 비상장인 영풍전자까지 해서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애플이랑 FPC 매출이 좀 크게 늘어날 걸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큰 무리 없이 안정적으로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재가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115만원, 손절가는 88만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기업은행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은행 업종 내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아직까지도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실적 굉장히 좀 잘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에 따라서 배당 매력은 계속해서 좀 증가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가 가지고 있는 주가 매각 차익이 크게 좀 발생을 할 걸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KTNG의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까지는 주식을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각 이후에는 또 배당 자원으로 사용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배당 매력, 그리고 은행 업종 밸류에이션이 그래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아직까지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게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현재가 매수, 목표가 1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500원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볼까요? 마지막 종목으로는 롯데손해보험을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뭐 크게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뭐 기간 조정, 이격 좁히는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포인트 첫 번째로는 장기보험의 손해율이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운용자산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꾸준히 연간 1조 원씩의 운용자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작년 영업이익에선 일회성 비용 한 350억 정도 빠진 수준이고, 올해 1분기 실적 감안해보고 그리고 운용자산 늘어날 거 생각해봤을 때 올해 영업이익 1,000억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은 현재가 매수, 그리고 목표가 3,200원, 손절가 2,300원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크로젠부터 AT젠, 영풍, 기업은행, 롯데손해보험까지 이야기 쭉 들어봤습니다. 이정남 대리의 5종목 들어봤고요. 매수 포착 타이밍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볼까요? 자, 강남대로 지점 한국투자증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철한 대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까? 자, 예, 안녕하세요. 예, 윤철한 대리님 오랜만입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종목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삼성 SDS입니다. 네네. 예,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실적이 좀 나왔었는데, 사실 뭐 SD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산이랑 같이 더불어서 이제 계속 이제 분할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주가를 많이 영향받았었는데, 이제 뭐 지난 그 주가 주주총회 때 뭐 이제 그거 안 한다라고 얘기 나왔었고, 그 다음에 그걸 떠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분류 BPO 사업 이제 분할 방안을 이제 검토했었는데, 이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나 금년에는 안 한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노이즈가 좀 상당 부분 이제 좀 제거가 됐고, 불확실성 요인이 여러 가지 좀 상당히 좀 제거되었다라고 지금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올해 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뭐 연간으로 봤을 때 한 10% 정도 오르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4차 산업 얘기가 좀 이제 새 정부 들어와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나온 게 있고, 뭐 넥스레저라든지 디지털 신분증, 금융결제 관련돼서 얘기가 직접적으로 나왔고, 기술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뭐 빅데이터라든지 AI, 뭐 스마트 물류 이런 거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다각도로 지금 이슈는 좀 불확실성은 많이 제거됐고 실적도 무난하게 나오고 새로운 이제 동력이 있으니까 좀 추가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네, 매수가 한번 들어볼까요? 매수가는 지금 현재 가격이랑 거의 비슷한데 한 14만 6천 원 정도에 잡으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제 뭐 더 크게 보지만 이제 단기로는 한 16만 7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2만 6천 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S 매수가 현재가 보고 14만 6천 원, 목표가 16만 7천 원, 손절가 12만 6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의 윤철한 대리와 매수 포착 타이밍 이야기 해봤고요. 이제 김진석 소장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어떤 종목들,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무엇보다도 오늘 포함해서 지난 3일 동안 금융투자가 약 1조 2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 외국계 어떤 순매수 규모가 적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금융투자 쪽이 공격적인 순매수가 있다. 따라서 어제와 그저께 금융투자 업종은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그리고 매도했는지 이런 어떤 흐름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오늘까지 3일째 금융투자가 모처럼 누적으로 1조 2천억 정도 매수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문재인 이제 대통령 관련돼서 기대감을 상당히 금융투자 쪽에서는 공격적으로 순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럼 지난 이틀 동안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했던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중공업 이 종목을 좀 매도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지난 3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한 개 종목이 4개 종목으로 벌려지고 있는 가운데서 그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됐었는데 예상보다 어제 이후에 금융투자 쪽은 매도 그리고 외국인 매수하고 있다를 보겠습니다. 자, 화면으로부터 뭐 정리를 좀 드려봐야 되겠죠. 자, 그동안 3월달 이후에 4월 초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을 좀 기다렸습니다. 따라서 아래 하단의 이런 빨간색은 외국인의 어떤 매매 패턴이고요. 이렇게 점선은 금융투자 쪽의 점선으로 좀 정리를 좀 드릴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특징적인 것들은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금융투자 쪽은 매도하고 있다. 이것이 특징적인 종목 같은데요. 자, 현대중공업 이외에도 분사된 종목들 잠깐 리뷰를 드려보겠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이죠. 지난 이틀 동안 주가가 오히려 소폭이나마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서 500원 정도 약세의 모습 보이겠고요. 또한 현대로보틱스 이 종목도 뭐 상승과 하락을 엇갈리고 있고요. 전일은 하락, 오늘은 플러스 2,000원대 상승을 보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가운데서 현대건설기계 이 종목도 전일은 하락, 오늘은 상승을 보이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4개 종목이 현대중공업에서 분사됐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종목 가운데서 우리가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아모레퍼시픽 관련돼서 상당히 긍정적인 이벤트가 나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를 했고요.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언제 한번 만나자 이런 어떤 훈훈한 모습이 있어서 자, 그런 모습 속에서 금융투자 쪽은 어저께 매도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 즉 오늘의 이벤트는 반영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특징적인 것들은 두 가지 패턴인데요. 아모레퍼시픽 시청자 여러분께서 곧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3월달 이후에는 주가가 상당히 상승했다고 좀 보여줄 수 있겠지만 지난 시기를 보면 정확하게 보면 2016년 7월 달에 40만 원대 그리고 이 시각 현재는 지난 3월 달에는 24만 원대 즉 반토막의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 상승의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오늘 가운데서 유가증권 시장 1위부터 10위까지 전체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은 역시 어쩌면 시진핑 주석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관련돼서 그 가운데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과거보다는 다른 훈훈한 모습이 기록될 것이다. 이런 어떤 모습이 있어서 어쩌면 오늘 같은 경우에 그 외국인의 순매수의 패턴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아모레퍼시픽이 실적 다른 것 다 관계없이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이 서로 통화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가운데서 두산밥켓인데요. 두산밥켓은 아시는 것처럼 작년 11월 달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1월엔 당선자 시절 그리고 올 1월 달에는 이제 대통령 시절로 넘어섰을 때 SOC 투자를 통해서 미국 경기를 상당히 부응하겠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외국인의 매매 패턴과 금융투자 쪽은 상당히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금융투자가 우리가 통상 제로 베이스인데요. 어떻게 보면 작년 3월달 이후에 오히려 금융투자 쪽에서는 두산밥켓의 주가를 상당히 매도를 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밥켓 외국인들은 어떻게 보면 연일 순매수의 누적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것은 두산밥켓이 미국 경기 어떤 상승과 맞물려 가지고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외국인들은 좀 반영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외국의 패턴 가운데서 즉 캐터필러에 대한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캐터필러 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그것이죠. 어차피 이 기업들이 미국 기업이겠지만 전 세계 가운데서 중공업 이런 어떤 기계, 굴삭기 이런 쪽에 상당히 세계 1위 기업인데요. 작년 11월 달에 급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 트럼프 이때 당선자가 했던 얘기가 SOC 투자를 지금보다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11월 달 이후에 급등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12월 달 이후부터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고민 속에서 지난 4월 달에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SOC 투자 그리고 조세제도 이런 계획을 통해서 지금보다 미국 경기를 더 활발하게 하겠다. 그런 관점 속에서 어떻게 보면 캐터필러의 주가 상승과 두산밥켓을 외국인들이 바라본 시각이 같은 관점으로 보이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CJCGV입니다. CJCGV 관련돼서는 우리가 상당히 물론 영화에 대한 코멘트도 있겠지만 5월달에 가정의 날인데 이렇게 예상보다
어떻게 보면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어서 과연 5월달에 가정의 달이 맞는지 그런 어떤 의문점이 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내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즉 부모님들의 주머니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결국 CJ CGV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과거 시기보다 상승하지 못하다 이런 어떤 의미로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우리가 5월달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요. 2015년부터 5월달에 어떻게 보면 그 CJ CGV 관련돼서 가정의 달 어떤 이벤트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2015년 5월달에도 소폭이나마 주가가 보시면 좀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2016년 같은 경우에는 5월달에 주가가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어서 2015년 그리고 2016년 대비를 보면 CJ CGV란 이런 주가들이 가정의 달 관련돼 가지고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5월달에 CJ CGV 주가가 예상보다 좀 하락의 모습을 보이겠고요. 하락의 모습과 맞물려서 금융투자적으로 5월달에도 여전히 매도를 좀 보이겠고 그 가운데서도 외국계는 2017년 2월달에 어떤 주가보다 여전히 공격적인 매수 속에서 결국 이런 어떻게 보면 5월달 가정의 달 관련돼서는 금융투자 쪽에서는 공격적으로 매도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계는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가운데서 금융투자가 어제와 그저께 이틀 동안 매도했던 종목 가운데서 호텔신라의 모습인데요. 자, 호텔신라가 과거 시기에 상당히 급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 들어갈 때마다 호텔신라가 급등했던 모습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는 다시 한번 주가가 제자리 찾기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것처럼 2016년도의 주가보다 최근 들어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서 결국 호텔신라가 최근 들어서 하락했던 이유가 결국 시진핑 주석 관련돼서 즉 사드 배치 어떤 그런 이슈가 예상보다 시장을 좀 부담 느꼈는데요. 자, 오늘의 주가 약 3%의 급등을 좀 보이고 있어서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 관련돼서 오늘 시장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특징적인 것들은 금융투자가 지난 시기 매도했지만 무엇보다도 외국계 어떤 매도가 예상보다 급락했던 모습을 보이겠는데요. 자, 4월달 이후에 외국인들이 호텔신라 이 정도는 저평가됐다는 관점으로 공격적인 매수를 보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제와 그제 금융투자 매도했던 종목 가운데서 오늘 시진핑 국가주석 관련돼서 상당히 문재인 대표 이런 어떤 전화 어떤 미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주가가 예상보다 훈훈하다는 것은 어제와 그제 금융투자의 매도가 좀 오늘로 봐서는 좀 틀린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반대적인 입장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융투자 순매도 종목 5종목을 먼저 살펴봤고요. 종목 상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34번님께서 조화제약 5,470원에 15% 비중이라고 합니다. 매도 시점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정남 대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조화제약을 말씀드릴 때 과거에 좀 줄기세포 관련 테마로 좀 이슈가 많이 됐었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부분은 사회 이사 중에서 이제 정병서라는 분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활동을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급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한 4% 정도 상승으로 윗꼬리를 좀 다소 길게 좀 달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장기 차트를 좀 보시면 동사 같은 경우가 어떻게 주가가 좀 움직이는지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3,700원대에서 5,900원, 6,000원 정도 수준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장기 차트로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움직임인 것 같지만 요 진폭이 위아래로 한 6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매수가가 5,470원이시면은 좀 상당히 좀 비싸게 사신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준이라면 뭐 5,470원 정도는 뭐 충분히 무난히 갈 수 있다. 뭐 그게 시기의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6,000원 선까지는 터치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본업에 대한 실적이라던가 매출 부분은 아직까지 좀 더딘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향후에 실적이 좀 확실히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6,000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그런 뭐 모멘텀은 특별하게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시 한번 6,000원 시도 이후에도 재차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올라갔을 때는 한 매도하셨다가 다시 빠졌을 때 재매수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의주시하시면서 내가 이익이 나는지 아니면 뭐 보합권까지 올라오는지 이 부분을 좀 참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종목 상담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292번님의 종목 상담입니다. 더존 비지원 23,000원에 20% 비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가져갈지 매도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김진석 소장님, 더존 비지원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이 23,000원대 사셨다 그러면 아마 3월달 정도가 23,000원, 4,000원 밴드를 좀 들어서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청자님께서 사신 종목 가운데서 이 종목이 4차 산업 관련주이기 때문에 일단 뭐 최근 들어서 주가
소위 중형주, 소형주가 약세 가운데서 도전 비전이 어제도 결국 그 52주 신고가 같다는 것은 4차 산업에 대한 수혜에 상당히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10위까지 상승했다는 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산업 이런 쪽으로 지금보다 더 활성화하겠다는 코멘트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기대감이 그만큼 커져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종목을 매도를 통해서 그만큼 이익을 창출하시는 것보다 아직까지 결국 시장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일단 홀딩하는 차원을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이 이 종목이 그렇게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많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기관에 매도하고 있고요. 이 종목 가운데서는 외국계가 연일 순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4차 산업 관련돼서 즉 문재인 대통령 관련돼서 외국계들은 여전히 4차 산업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매수했던 가격에 비해 매수했던 가격 23,000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상승폭이 있지만 제가 볼 때 이럴 때 매도하지 마시고 좀 더 매수의 어떤 기쁨을 좀 누리시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더 가지고 가봐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남겨주셨습니다. 조화제약, 더존비전 두 종목 상담까지 마쳤습니다. 자, 오늘 전 일정 2부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하고 계시고요. 다시 종목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남 대리의 5종목 들어볼까요?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한진이라는 종목입니다. 한진 같은 경우에 이제 한진해운 자회사에 대한 우려, 이 부분, 그리고 본업인 택배산업의 수익성의 둔화, 이것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최근에 이런 리스크 부분은 거의 해소가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 소비 심리 증가, 그리고 택배 물동량 증가에 따른 본업에 대한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진해운 리스크 부분은 이제 다 해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결국 한진해운 신항망에 대한 물동량을 한진해운이 한 70%를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최근에 4월 1일자로 해가지고 2M이라는 세계 최대 해운 동맹으로 좀 계약이 체결이 됐고요. 물동량의 80%를 2M에서 차지해서 앞으로 향후 운영을 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계약에서 계속해서 계약 내용은 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적자에서 흑자 전환의 해, 그리고 내년 내후년으로는 수익성이 개선을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조금 조정이 좀 깊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결국 1분기 실적이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시장에서 약간의 좀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러면서 향후에 미국이나 중국 쪽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두산 인프라에서 두산 바켓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동사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개선에 가시성을 좀 보여줬다. 그리고 2분기에는 굴삭기 판매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현재 가격대에서는 큰 부담 없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가격에서는 보유 그리고 매수 전략을 가져가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는데, 차트 잠깐 보시면은 지금 주봉상으로 보면 작년 초부터 해서 계속해서 우상향 상승 추세를 좀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9,100원 언더로 좀 빠지게 되면 상승 추세에서 약간 좀 깨지면서 좀 둔화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8,600원까지도 추가 조정은 가능한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카카오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늘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액 4,400억을 좀 넘어섰고요. 영업이익은 380억. 기존의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초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사업의 내용 자체를 보시면 결국에는 플랫폼을 통한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엔 로엔의 뮤직 컨텐츠 쪽 매출이 동사의 실적이 늘어나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 대한 기대 부분은 게임 부분에 대한 매출의 증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때 게임 부분에서 실적이 좀 다소 부진했었지만 지금 2분기에는 모바일 쪽 게임에 론칭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게임 부분에 대한 매출 증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11만 원까지는 좀 보유해 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현대차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 최근에 좀 많이
반등이 좀 나온 자리입니다. 16만 원 거의 다 와 있는 자리인데요. 결국 시장의 우려는 과도했다라는 게 1분기 실적을 통해서 증명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대한 우려를 시장에서 계속 언급을 했었지만 주가는 계속해서 반등을 하면서 그런 우려조차도 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글로벌 소비 심리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데 굳이 현대차만 주가가 빠져야 되는 건 아니다. 또 중국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흥국 관련돼서 지금 계속해서 매출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도 지금 자리 구간에서 추격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목표가 18만 원 이상까지는 들고 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CJ CGV 말씀을 드리는데요. CJ CGV 같은 경우에는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동사 같은 경우가 주가가 올라가려면 중국 박스 오피스에서 역성장을 멈추고 성장으로 다시 돌아서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2분기부터 해서 헐리우드 기대작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의 질주, 트랜스포머 뭐 이런 영화들이 계속해서 개봉이 되기 때문에 또 중국 정서에 맞는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영화다라는 측면에서 CJ CGV 같은 경우 중국 박스 오피스 2분기부터 좀 돌아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매출을 좀 살펴보면 태국 법인에서도 흑자 전환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동사 같은 경우 지금 주가는 뭐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좀 보유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종목 쭉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또 매수포착 타이밍이 왔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어딘지 한번 가볼까요? 메르시 종금직권 오늘 강남 쪽으로 많이 가네요. 강남금융센터입니다. 전희승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매수 포착이 왔죠? 네, 모다라는 종목인데요. 네. 과거에 4월에 사면 변경이 됐습니다. 모다 정보통신에서 모다로 사면 변경이 됐고요. 본업은 원래 모바일 통신기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이고요. IoT 기기 그리고 솔루션 제공 통신 판매 업체인데요. 국내 통신사들 SKT나 KT나 LG 플러스 등등의 와이파이 모바일용 라우터를 이제 대규모 납품을 성공한 뒤에 매출 영업이익이 정상화 구간에 있고요. 최근에 또 일본 소프트뱅크에도 납품 성과를 보이면서 흑자 기조를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회사는 세 가지가 있는데 영향은 좀 미비한 수준이라 유독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제 아이템, 게임 아이템을 거래를 하는 시장, 국내 게임 아이템 거래 시장에서 이제 동사의 자회사가 독점적 지위를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템 메이, 아이템 매니아 한 98% 정도 MS를 좀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동사가 이제 지분율을 한 61%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고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부각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끝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은 이제 오버행 이슈인데 최근에 이 게임 아이템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560억 정도를 자금 조달을 진행했었습니다. 3월에 100억, 6월에 나올 280억도 대부분 이제 오버행 이슈가 좀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추가적인 자금 조달 이슈는 없을 것 같고요. 오버행 이슈는 거의 지금 끝 무렵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매수를 좀 진행을 해봐도 좀 괜찮을 구간이라 말씀드리고요. 매수가는 11,700원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가격에서 안 오더라도 내일 다시 한번 기회를 올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11,700원에서 하방을 한 500원 정도 구간에 좀 잡아볼 것을 좀 권고를 드리고요. 손절가 1,900원, 목표가 14,000원 제시하겠습니다. 자, 모다 종목 매수가 11,700원 정도, 11,700원 이하로 한번 기다려보자.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1,9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르시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이었고요. 자, 이제 김진석 소장의 다음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로 어떤 종목 만나볼까요? 네, 금융투자가 순매수 가운데서 삼성전자를 순매수했는데요. 네. 제가 볼 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실은 저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에 의해서 그동안 급등과 급락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방향성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좀 적절치 않다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2017년 3월달부터 보시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아래
하단에 이 빨간색 패턴들이 외국인의 순매수 패턴들인데요. 자, 외국인들이 지난 2017년 1월 달부터는 외국인들이 매도로 대응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은 결국 어떻게 보면 금융투자 쪽에서는 외국인의 매매보다 상당히 각도 있게 매도가 많이 있었다는 것은 결국 이후의 시장에 대한 방향은 결국 외국인들이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수하면 그 금융투자 쪽에서는 소폭이나 매수하고 매도하면은 공격적으로 매도하는 상당히 변화 플레이가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가운데서 많은 분들 충분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2016년 4월 달에는 120만 원대, 시작 현재는 2017년 5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236만 원대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주가의 방향성을 과연 누가 알 수 있었을까 하는 어떤 그런 퀘션 마크를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 삼성전자의 방향성을 애플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고 말씀 보겠는데요. 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어느덧 올 한 해 동안 신고가가 17번, 어떻게 보면 18번 정도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애플의 주가가 주당 115달러에서 올 한 해만으로도 154달러이기 때문에 약 50%의 급등한 모습이 애플이었습니다. 따라서 미국 애플 같은 경우에는 워렌 버핏이 2016년 4분기 그리고 2017년 1분기 대비로 예상보다 공격적으로 매수했고요. 3일 전인가요? 워렌 버핏이 애플 관련돼서 세일한 게 있습니다. 결국 아이폰을 비롯해서 애플이 상당히 주가가 좋습니다 얘기했던 이유가 결국 워렌 버핏이 들고 있는 애플의 지금 4대 주주이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결국 애플을 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미는 것처럼 애플은 결국 워렌 버핏이 민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그리고 애플의 방향성 같지만 이후의 방향성 우리가 정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외국인들이 정해야 될 것처럼 상당히 시장에 대한 어떤 키를 외국인에게 뺏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네이버인데요. 자, 네이버에 대한 팩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네이버의 주가 최근 들어서는 변화 속이 상당히 크지만요. 중요한 것은 2017년 들어서 정확하게는 3월달 이후에는 상당히 소폭이나마 좀 매도가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금융투자 쪽에서는 공격적 매수가 있었습니다. 자, 네이버 그동안 가격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있다는 것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네이버의 주가 지금보다 목표가가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금융투자가 정확하게 받아서 매수했다고 보여줄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이 외국인의 매매 패턴들이 2016년도 어떻게 보면 10월 달의 패턴이나 최근의 패턴이나 어떻게 보면 2016년 초보다는 공격적으로 순매수의 폭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서 예상보다 박스권 매매를 외국인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이 포스코인데요. 자, 포스코는 정부 정책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무엇보다도 포스코 대표인 권오준 회장이 예상보다 정부 정책의 코드가 상당히 맞게 어떻게 보면 미래성장위원회 등 이제는 우리는 포스코뿐만 아니라 포스코 내에 있는 계열사들과 관련돼서 상당히 비계열사들도 어떻게든 시너지 효과를 상당히 보여주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어떤 의미에 맞춰서 외국인의 매매 패턴들이 2016년도 과연 2016년 6월 달에 18만 원대 장중 저점의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이 종목이 2017년 3월 달 그러니까 약 한 7개월 8개월 만에 18만 원대부터 29만 8천 원대, 즉 30만 원대까지 갔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의 의지에 맞춰서 포스코가 상당히 주가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이 투신권의 의미를 넘어서 금융투자 쪽인데요. 자, 금융투자 쪽은 오히려 공격적으로 올해 순매수보다 순매도를 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금융투자 쪽의 순매도 금액이 커지고 있었지만 4월 말 5월철 기준으로 해서 매수했다는 것은 결국 문재인 이제 대통령이 경기 부양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포스코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런 관점으로 포스코를 일단 금융투자 쪽에서는 순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이제 현대차에 대한 고민입니다. 자, 현대차 지난 시기에 상당히 부정적 코멘트가 많았죠. 무엇보다 현대차 수출 가운데서 결국 중국이 예상보다 전분기 그리고 전년도 대비로 중국의 수출이 예상보다 줄어들고 있다는데 어떻게 보면 4월달 이후에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시진핑 주석과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의 어떤 시그널을 통해서 이제는 저점이지 않을까 그런 어떤 기대감 속에서 이 시각 현재도 0.4% 전후로 상승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서도 4월 말 5월 초 이후에 공격적인 순매수를 윗방향으로 매수를 보이겠고요. 무엇보다도 외국인의 순매수를 넘어서 투신권이 공격적으로 순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의 주가보다 밀린다 하더라도 금융투자 쪽에서는 공격적으로 순매수하겠다. 그런 어떤 시그널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N소프트입니다.
N소프트 실적 발표 나왔죠. 어닝 쇼크라는 표현을 나왔는데요. 제가 볼 때 이것을 어닝 쇼크로 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N소프트가 올해 들어서 어떻게 보면 2017년 1월 달에 24만 원대 그리고 5월 달에 38만 원대까지 주가 급등했기 때문에 주가 급등을 해서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들은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1분기 실적 주가가 높았는데 실적이 이거밖에 좋지 않아? 따라서 이것은 어닝 쇼크라기보다 주가 급등에 따른 기대감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어닝 쇼크가 됐다 이렇게만 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1분기 어닝 쇼크이지만 중요한 것은 투신권이 지난 3월달 이후에 이 정도는 뭐 저점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순매수했다는 것이 눈에 띄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주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너무 상승하지 않았다. 어닝 쇼크를 외국인들은 매도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는 공격적으로 순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야기 쭉 나눠봤고요. 자, NC소프트 어닝쇼크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종목 상담 좀 빠르게 가고 종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7580번님께서 GL팜텍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4,300원 20%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주셨는데 어때요? 이거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대리님? 일단 오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으로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 GL팜텍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스펙과의 합병을 통해서 시장에 좀 들어왔는데요. GL팜텍 같은 경우는 뭐 계량 신약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업체입니다. 위염 치료제라던가 뭐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뭐 이런 게 매출에도 뭐 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출이라던가 뭐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뭐 아직까지도 좀 많이 못 미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가 계속 안 좋은 이유는 이제 스펙과 합병을 해서 상장한 업체들을 주가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의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펙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기관들은 계속해서 엑시트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계속 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 기관 매도 나오고 주가 올라가면 기관 매도 나오고 그래서 기관에 대한 수급이 좀 안정화가 될 수 있는 시점이 돼야 그래도 주가도 안정화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뭐 실적 가지고는 뭐 딱히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4,300원 정도 매수가라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지금 차트만 보시면 일단 장기 하락 추세는 좀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향후에는 좀 중기 상승 추세로 넘어가려면 일단은 종목 자체가 3,200원 이상의 주가의 흐름이 계속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좀 보유, 홀딩 하시면서 향후 주가가 3,200원을 넘어갈 수 있는지 3,200원이 넘어갔을 때는 계속해서 좀 보유하시면서 매수가까지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3,200원 못 넘어가는 흐름이다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는 좀 비중 줄이시거나 손절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200원 선을 잘 지켜보자라고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3672번님께서 호텔신라 48,150원에 20% 비중 수익 실현해도 될까요 하셨는데 수익이 좀 많이 나셨네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소장님? 네, 오늘 뭐 시청자께서 하시는 분들이 좀 그래도 순실보다는 이익이 나서 좀 상당히 부담이 좀 적은 것 같은데요. 자, 호텔신라 관련돼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계속 하겠지만 앞으로 결국 내수 경기를 지금보다 부양하겠다는 코멘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좋아지면 내수 경기가 좋아지고 그것이 결국 경제 성장까지 맞물린다는 이런 제이노믹스하고 상당히 맞물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호텔신라 비롯해서 소위 내수주가 그만큼 지금보다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크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문재인 대통령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지 않지만 내수 경기를 뭐 지금보다 상당히 부양하겠다 그런 어떤 수치적이지 않지만 그만큼 투자 심리 기대감 속에서 호텔신라가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작 현재도 어느덧 3.5% 약 4% 전의 상승을 좀 보이고 있고요.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관련돼서 어제와 오늘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결국 급등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 관련돼서 투자 심리가 호조되고 있는 가운데서 호텔신라 지금 매수하셨던 가격보다 상당히 수익이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매도의 여력으로 바라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밀리는 그 순간 그때 이 종목을 매도하셔도 충분히 수익이 좀 여유가 있을 것 같고요. 정리하면 이 종목은 보유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가져가 보는 게 뭐 시총 상위주들이 꺾일 때까지 기다려 보자. 라고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정남 대리의 5종목 좀 빠르게 한번 가볼까요?
네, 한전 KPS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한전 KPS의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계속 인력 투자를 통해서 수익성이 좀 악화됐던 부분이 결국에 인력 투자 부분이 올해 국내 발전 역량의 증가에 따라서 수익성으로 다시 회사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수익성은 다시 한번 좋아질 거고 매출액 수익성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한 해가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가격 지금 계속해서 좀 안 좋았던 주가가 조정을 좀 깊게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아랍에미리트 쪽에 원자력 발전 쪽이 조금 더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반기 내로는 가동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조정을 좀 매수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58,000원 언더에서는 충분히 매수하셔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 71,000원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LG 하우시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황에 따라서 좀 전방산업의 자동차 매출이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가 디스카운트 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자동차 업종들의 주가들이 반등이 좀 나오면서 동사의 주가도 좀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본업인 건전지 쪽에서는 계속해서 좀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쪽에 가꾸지고 있는 공장 3곳에 향후에 법인세 인하에 대한 수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동사 같은 경우 프리미엄을 충분히 받을 가치가 있는 회사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좀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셔라라고 말씀드리겠고 목표가 12만 5천 원 그 이상 좀 보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SK 4차 산업혁명과 자회사의 가치가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들의 실적 그리고 주가가 계속해서 좋아지다 보니까 이에 따른 동사의 밸류에이션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지금 PBR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가장 좀 낮은 수준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인데요. 동사의 본업 같은 경우에는 뭐 LOT라던가 인공지능 산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K텔레콤이라던가 그리고 SM코어를 통해서 향후에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업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회사들 뭐 하이닉스라던가 이노베이션 뭐 이런 종목들을 담기 좀 부담스러우시다라고 하시면 밸류에이션 부담 없는 SK로 좀 돌아서 좀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종목만 더 가볼까요? 네, 그럼 다음 종목으로 LG 디스플레이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OLED 관련된 업종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OLED 쪽에서는 조금 밀려 있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좀 조정을 깊어지고 있고 기간 조정도 좀 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계속해서 동사에 대한 주가를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네요. 하반기까지 LCD 쪽 업황은 계속해서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 1분기 비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부분 체크하신다라고 하면 올 한 해 실적은 뭐 믿어 의심치 않아도 된다. 실적은 믿고 가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계속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중소형 OLED 패널 부분에서도 지금 최근에 구글과의 협력 관계 이슈 이 부분 체크해 보신다라고 하면 향후에 중소형 패널 OLED에서도 밀리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좀 좀 시장에서 좀 재미없더라도 좀 꾸준히 좀 중장기로 끌고 가시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이 3시 26분 19초 지나고 있고요. 동시호가 한번 저희도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예상 체결지수 확인하도록 하죠.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293.57포인트 이대로 마감이 되면 오늘 고점 마감이 될 것 같은데요. 23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1% 넘게 또 급등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290선 재차 돌파를 했네요. 자,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지금 낙폭이 좀 초반에 있었는데 꾸준히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고점 부근에서 지금 마무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삽니다. 기관이 3,474억 원 사는데 금융투자가 4,588억 원이나 강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투신과 연기금은 이틀 연속 오늘까지 팔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으로 한번 가기 전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상승, 하이닉스도 보합권의 상승으로 올라왔고요. 현대차도 약 강보합권이고요. 네이버가 오늘 강합니다. 85만 8천 원대까지 상승을 하면서 4% 넘게 급등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왔네요, 네이버가. 자, 6위부터 10위, 한국전력 보합권이고요. 현대모비스 1.63% 상승합니다. 신한제주가 3% 가까운 상승 보이면서 57,700원대 움직이고요. 삼성물산도 12만원 중반대 지켜줍니다. 포스코 약보합권에서 보합권까지 현재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이제 코스닥으로 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잘 달리죠. 647포인트까지 상승합니다. 650포인트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0.75% 상승하는 모습들 코스닥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중 흐름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역시나 우상향합니다. 오늘 이대로 끝나면 고점 마감되는 거,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일단 2017년 올 들어 고점은 코스닥이 오늘 경신을 하는 상태입니다. 자, 어디까지 코스닥도 갈지, 이 훈풍을 타고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역시 외국인만 삽니다. 610억 원 외국인만 사고 있고요. 기관, 개인 팔고 있는데 개인은 소폭 팝니다. 164억 원, 기관이 434억 원 파는데 그중에 금융투자가 170억 원 팔고요. 투신이 234억 원 팔고 연기금이 51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변동 사항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이 이제 이틀 상승을 하고 오늘은 좀 숨고르기 들어갔네요. 95,000원대는 안착하는 모습이고요. 95,400원 정도에서 움직입니다. 카카오가 이전 상장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실적도 좋게 나오면서 95,300원대에서 움직입니다. CJENM 1.4% 정도 낙폭이 있고요. 메디톡스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엔 같은 경우에 0.7% 정도 하락하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미팜, SK머티리얼즈, 컴투스, SFA 상승하는데 특히나 SK머티리얼즈, 컴투스, SFA 상승폭이 4%에서 8%까지 됩니다. SFA가 이제 9만원대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을 정도로 오늘 급등하면서 87,700원대까지 올라오고요. 컴투스도 그동안 좀 숨고르기 이후에 다시금 상승하면서 12만 5천원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SK머티리얼즈도 오늘 강하게 치고 올라와주는 상황입니다. (5월 11일) 목요일 오늘 장이 마감이 됐고요.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마감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선 소장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하루 종일 좀 정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주식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데이터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신 것처럼 시진핑 국가주석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 직접 전화해서 이런저런 좀 훈훈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첫 전화 회담을 시작했다. 이런 어떤 이벤트 속에서 예상보다 오늘 시장이 좀 붕붕 떠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앞서서 2시 반 전후로 해서 제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10위까지 상승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작 현재 소폭이 나머지 변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앞서서는 빨간불이었습니다만 시작 현재는 5천원 정도 하락한 즉 227만 5천원대 즉 장중한 때는 1.27% 급등 시작 현재는 0.2% 하락을 좀 보이고 있어서 어쩌면 우리가 하루 종일 좀 붕붕 뜨는 가운데서도 공격적으로 외국계는 소폭이나마 매수량이 상당히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삼성전자가 동시효과 전에는 빨간불 시작 현재는 약세 모드들이 현재 눈에 띄고 있고요. 또 SK하이닉스 그동안은 52주 신고가에 대한 코멘트가 있었습니다만 장중 1.4% 상승과 오늘의 상승과 맞물려가지고 이제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이제는 시장을 상승할 수 있는 두 번째 어떤 기본적인 모멘텀이라고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상당히 혼조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서 삼성전자가 오늘 다시 한번 약세 모습 보이겠다는 것은 최근 들어서 빨간불이 많이 있었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어제와 오늘 즉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어제 약세 모습 보이고 있고 오늘까지 하락을 이틀째라고 보이고 있다는 것을 과연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 아직까지 좀 고민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이 25% 넘어서기 때문에요. 오늘 다른 종목들이 상승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약세가 눈에 띄지 않았지만 내일부터 다시 한번 시장이 쿨링 오프 된다면 그리고 삼성전자 하락한다면 지수가 지금보다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수급의 의미 가운데
가운데 특징적인 것들은 금융투자 쪽인데요. 자, 금융투자 앞서서는 4천억 정도 순매수를 보고 있었는데요. 장마감하고 나서 보니 어제는 6천억대의 어떤 순매수, 오늘은 7천억대 순매수로 오늘은 전체적인 시장 가운데서 금융투자만이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유가정보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 1.1%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0.7% 상승했지만 삼성전자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의 과연 이런 부분들 내일은 어쩌면 하락으로 좀 빠질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예상보다 오늘 좀 찜찜하게 시장을 마감했다라고 말씀을 좀 총평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이 됐고요. 마감지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296.30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고점 마감이고요. 26.1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647.58포인트 0.76% 상승 마감이 됐고요. 원달러 환율은 1127원 95전에 7원 85전이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마감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KTB 투자증권 여의도 금융센터의 이성훈 과장입니다. SFA 오늘도 급등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4월 12일 수요일에 매수했습니다. 19.6% 상승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OLED 설비 증설이 기대된다. 외국인 순매수 랠리 중장기 보유에 관점을 갖자라고 주셨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입니다. 세화 IMC 5월 8일 월요일에 매수했고요. 수익률이 10.8%입니다. 장기 바닥권 탈출 시도 글로벌 경기 호전에 수익 증가가 예상이 된다라고 주셨습니다. 다음은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대리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상대리의 메디포스트 종목인데요. 6.8% 수익이고요. 4월 5일 수요일에 매수했습니다. 중장기 카티스템 성장 스토리가 유효하다. 안정적인 주가 흐름. 단기 목표 주가가 7만 원이다. 이렇게 또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하고 있는 유한타증권 명동지점의 이정남 대리 카카오입니다. 4월 20일 목요일에 매수했고요. 5.6% 수익이 났습니다. 게임 부분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11만 원까지 지속적으로 보유하자라고 주셨네요. 자, 다음은 AR 인베스트먼트 오션진 팀장입니다. 자, KB금융 4월 24일 월요일에 매수했고요. 5.3%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대마진 개선, 경기 활성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까지 해봤고요. 수익률 점검해보도록 하죠. 두 번 만나는 것 같네요.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니군요. 오늘 처음이네요. 자, 연결돼 있네요. 가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SFA가 잘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만 해도 뭐 수익률이 엄청나고요.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우선은 그전부터 좀 주가에 좀 상승력이 좀 있었는데, 특히 오늘 삼성 SDI가 OLED 투자에 대한 어떤 얘기가 좀 나와주면서 이 삼성 디스플레이 쪽의 설비 증설에 대한 얘기가 좀 시장에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SFA뿐만 아니라 SNU, 동아일텍 같은 이런 OLED 장비주가 큰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추후에 봤을 때도 SFA 이런 상승세에서 차익실이 언제 나오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고민을 할 때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추후에도 봤을 때도 고객 구조가 좀 다변화되는 점, 또 수주 가능 장비로 이 포트폴리오 확대가 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이 SFA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SFA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좀 충분히 매수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 SFA 쪽에서의 장비 공급을 지금 구체화하는 시그널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SF에 대한 어떤 차익점 부분보다는 꾸준하게 보유해서 수익을 좀 크게 갖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TB투자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이성훈 과장이었고요. 자, 이제 내일의 주요 일정 산업별 투자 정보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이제 모든 장이 다 마감이 됐고요. 내일장을 저희는 또 기대를 해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일단 내일장 전략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장의 전략을 한번 소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무엇보다 그 미국 시장을 잠깐 점검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코미 그 FBA 국장이죠. 국장이 사임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국장이 일을 못한다 그래서 사임했는데, 자, 우리가 통상 그 FBI 국장급이면 이분이 실은 과거에 그 법무부 장관 출신이었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지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과정에 있어서 러시아 커넥션 이런 부분들을 막으려고 코미 FBI 국장을 사임시켰다 이런 좀 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시장에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세제개혁 등 수많은 정책들을 이제 의회에 올려야 되는데, 의회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번에 코미 FBI 국장을 사임시킨 것이 결국 지난 선거 과정에 있어서 커넥션을 없애려고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가 갈등이 있다면 그동안 글로벌 증시 가운데서 상승의 동력이었던 세제 개편 이런 부분들이 지금보다 딜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런 부분들이 딜레이 된다면 미국을 넘어서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좀 상승보다 하락할 수 있는 또 다른 악재가 부각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한 팩트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을 넘어서 한국의 그 문재인 대통령 바빴습니다. 어제는 일단 어떻게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진핑 주석과 통화했는데 예상보다 훈훈한 얘기 했습니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그겁니다. 즉 G2 정상회담가에 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생각대로 된다면 결국 사드 배치를 취소하게 된다면 미국 한국이 혈맹 관계에도 갈등이 있을 것이고요. 또한 시진핑 주석과 이런 훈훈한 얘기 속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사드 배치를 취소할 테니까 이제 경제 보복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또 미국과의 어떤 갈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 상태에서 과연 혈맹을 선택할지, 그리고 사드 배치 관련돼서 경제 보복을 피할지 아직까지 예상보다 좀 어렵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장중한 때 어떻게 보면 시진핑 국가주석과 통화 속에서 상당히 시장은 훈훈하게 보였지만, 결국 미국과 중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비즈니스 관계이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예상보다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그거죠. 사드 배치 관련돼서 약 10억 달러를 달라. 그리고 만약에 사드 배치가 어쩌면 현 정권 내에서 취소가 된다면 이것은 또다시 어떻게 보면 주한미군 분담금 이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한국 경제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했다는 것은 사드 배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실하게 끊어달라 이런 관점인데, 제가 볼 때 어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됐는데요. 예상보다 하나하나씩 그 풀어갈 문제가 상당히 난제가 많은 것 같고요. 따라서 오늘은 과연 내일 혈맹을 선택할지, 그리고 사드 배치를 통한 경제 보복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금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정적인 어떤 그런 결단이 갈수록 필요한 시기가 올 것 같고요. 따라서 한국이 이제 경제적인 데이터보다도 그런 정적인 판단에 따라서 상당히 변동성이 좀 커질 것이라는 말씀도 한번 예단해서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전략들 한번 일정과 관련돼서 들어봤고요. 이정남 대리와 함께 이제 내일 살펴볼 만한 종목 한번 짚어볼까요? 네, 마크로젠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전자 분석하는 업체고요. 그 기술력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 수준에 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동사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한 장비 투자를 이루어오면서 서비스 역량이 굉장히 좀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유전자 분석에 대한 서비스가 국내외로 좀 상용화가 됐을 때, 그 상용화에 따라서 발맞춰서 진행될 수 있는 업체는 동사가 좀 유일하다. 지금 국내에도 좀 작은 업체들이 유전자 분석을 하는 업체들이 좀 많이 좀 있는데요. 그런 업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서비스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작년, 재작년까지 해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센티멘털이 악화되면서 동사의 주가에도 계속해서 좀 악영향을 좀 미쳤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좀 관련 법안이 작년 하반기에 개정이 될 걸로 기대가 됐었는데, 그 부분이 예상보다 좀 작은 범위에서 좀 오픈을 해주는 바람에 주가가 좀 안 좋았었던 부분, 그리고 올해 초에도 다시 한번 법안이 좀 개정이 됐었는데요. 그 부분에서도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밖에 나오지 않았다. 국내적으로는 조금 정치적인 이슈가 좀 많다 보니까 관련 법안의 개정에 대한 부분이 조금 계속해서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을 좀 연출해 줬었다는 부분이 주가에 좀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나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약 바이오 업체들과는 좀 차별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기본적으로 동사가 실적을 낼 수 있는 매출 부분이 한 800억 이상, 900억 정도 수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수준에서 감안한다라고 하면 향후의 성장성 그리고 법안 개정 이후에 동사의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올해 충분히 1000억 이상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성에 대한 둔화 부분도 좀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데 동사같이 좀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가지고 판단을 할 때 지금 뭐 마케팅이라던가 뭐 판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주가 못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매출액이 증가한 이후에 결국에는 수익성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27,000원 손절 라인을 깨지 않고 반등이 좀 최근에 나오고 있다. 그리고 최근 제약 바이오 쪽 세타에서도 센티멘털 개선 그리고 견조하게 실적 나오는 업체들 위주로 해서 지금 주가의 반등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매수 그리고 목표가 는 4만원, 손절가 다시 한번 2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크로젠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하나만 더 가볼까요? 그럼 다음 종목으로 비슷한 업종인 AT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AT젠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소 기대에 좀 미치지 못하는 결국 지금은 돈을 특별하게 벌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NK뷰 키트라는 걸 개발을 해서 요거를 지금 상용화하려고 지금 매출 마케팅을 하면서 매출을 일으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지금 전년도부터 해가지고 글로벌리하게 수주 공시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많이 체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의 실적은 좀 꾸준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NK뷰 키트가 보험 등재가 되는지 여부 그리고 글로벌리하게 여기 보험 등재가 된다라고 하면 동사의 매출은 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 쪽을 많이 치우쳐 있었다라고 하면 NK뷰 키트를 이용한다라면 내시경 대신에 간단한 검사로만으로도 질병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장암 쪽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향후에는 뭐 췌장암이라던가 뭐 이쪽으로 계속해서 확산돼 나갈 전망입니다. 그래서 국내 보험 적용은 올해부터 시작이 좀 되었고요. 그래서 국내 광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캐나다라던가 말레이시아 뭐 이쪽까지 지금 보험 등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좀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큰 성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 32,000원, 현재가 매수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T젠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명동지점의 이정남 대리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정의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